어머니 저랑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어머니 가끔은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게 크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오늘도 저는 며느리와 싸우고 씁쓸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서로 조심스러운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우리에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늘 중요한 숙제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지만 때로는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고부 갈등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가족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은 가족관계 전문가로서 20년간 수천 가정의 갈등을 해결해온 제가 며느리들이 실제로 어려워하는 시어머니의 특징 7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은 시어머니를 비난하거나 며느리의 편만 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지혜입니다. 많은 시어머니분들은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왜 때로는 그 사랑이 며느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까요? 72세 김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난 정말 며느리를 내 딸처럼 생각하고 잘해주려고 했는데 왜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 걸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의 표현 방식과 소통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세대가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니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내용을 통해 알게 된 작은 지혜로 가족 관계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몇 가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한 한 40대 며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잘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맞지 않아요. 저희 둘 중 누가 잘못된 걸까요?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특징 1 허락 없이 방문하는 시어머니. 아침부터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김치 한 통을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집에 김치가 떨어졌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라고 하시는데 전날 밤까지 청소를 못해서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이것은 제가 상담했던 35세 주부 이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며느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갑작스러운 방문입니다. 물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에 김치도 담그고 반찬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연락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 아들 집인데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오늘날 젊은 부부들에게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그들의 프라이버시와 독립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영역이에요.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는 것은 그 경계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63세 박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며느리한테 미리 연락해야 한다는 걸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집에 며느리 부모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나도 당황스럽더라고. 그때 깨달았지. 이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특징 2 자녀 양육에 지나친 간섭.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시어머니께서 내가 키울 때는 이렇게 했다며 계속 조언을 하셨어요. 저도 나름대로 육아 책도 읽고 공부하는데 모든 방식이 시대에 뒤처진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42세 김지영 씨의 사례입니다.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가장 큰 갈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아이를 키웠고 그 방식으로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육아 방식의 자부심이 크고 며느리가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을 보면 불안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대의 육아 환경과 정보는 다릅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다양한 정보와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 방식을 선택합니다. 58세 김영숙 할머님은 이렇게 변화하셨어요. 처음에는 내 방식대로 손주를 키우라고 고집했어요. 그런데 딸이 보내준 육아 책을 읽어보니 많은 것이 달라졌더라고요. 이제는 내 경험을 조언할 때도 참고만 해. 너희가 결정하는 게 맞아라고 말해요.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양가 부모님의 조언도 좋지만 최종 결정은 부모에게 맡기는 것이 아이의 혼란을 줄이고 가족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특징 3 며느리와 딸을 차별하는 태도. 명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시어머니는 딸에게는 쉬어라, 괜찮다고 하시면서 저에게는 계속 일을 시키세요. 같은 상황에서도 딸에게는 관대하고 저에게는 엄격하신 것 같아 속상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38세 박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딸과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신의 딸은 어릴 때부터 키우며 깊은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고 며느리는 성인이 되어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밀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적 태도는 며느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가족 관계에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67세 이명수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명절에 딸은 쉬게 하고 며느리만 일을 시킨다고 느꼈대요. 전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후로 의식적으로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친밀한 사람에게 더 편안하게 대하고 새로운 관계에서는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가족이 된 이상 이러한 차별은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공평함을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서로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배려와 인식의 변화가 가족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특징 4 아들 편만 들고 며느리 의견은 무시하는 태도. 남편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항상 내가 참아라, 남편을 이해해라라고만 하세요. 제 입장은 한 번도 들어보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어머니께 고민을 전혀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5세 최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자신의 아들을 우선시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의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한쪽의 편만 들어주는 것은 부부 관계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으며 며느리는 소외감과 불공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70세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내 아들이니까 아들 편을 들었지.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눈물을 보이며 어머니도 저를 딸처럼 생각하신다면 가끔은 제 말도 들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제는 둘 다 내 소중한 자녀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현명한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고 때로는 며느리의 편에 서서 아들을 타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태도가 진정한 가족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징 5. 지나친 경제적 간섭과 요구.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께서 저희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월급은 얼마인지 자주 물어보셨어요. 한 번은 큰 금액의 생활비를 달라고 하셔서 부담스러웠는데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32세 이지연 씨의 사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며 특히 젊은 부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요구나 간섭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자녀의 경제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절을 살아오셨습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문화적 규범이었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부부의 재정은 그들만의 독립된 영역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높은 주택 가격,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인해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65세 김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변화하셨어요. 아들에게 용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그들도 주택 대출이 있고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서로의 경제적 상황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어머니의 필요와 젊은 부부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징 6. 며느리의 친정 가족에 대한 무시나 견제. 명절에 친정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시댁이 우선이지라고 하셨어요. 또 제가 친정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비꼬는 말씀을 자주 하셔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39세 김미란 씨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며느리들이 자신의 친정 가족과의 관계에서 시어머니의 간섭이나 견제를 경험합니다. 전통적으로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가족에 속한다는 인식이 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친정과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양가 모두와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 문화로 인식됩니다. 며느리에게 친정 가족은 평생의 정서적 지지 기반이며 이 관계를 존중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75세 오정숙 할머니의 지혜로운 변화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친정에 자주 가는 게 못마땅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엄마, 당신도 딸 시집 보내면 보고 싶을 거예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제는 오히려 명절에 친정에도 꼭 다녀와라고 먼저 말합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소유나 경쟁이 아닌 사랑과 이해에 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가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오히려 시댁에 대한 며느리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양가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 가족의 울타리는 더 넓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특징 7. 며느리의 성공과 자아 실현에 무관심한 태도.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시어머니께 전했는데 그래서 집안일은 어떡하려고? 라는 반응이었어요. 제 성취보다 가사와 육아에만 관심을 보이셔서 서운했습니다. 37세 박지혜 씨의 사례입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어머니들은
전통적인 며느리 역할, 즉 가사와 육아, 시부모 봉양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세대에서는 여성의 성공이 주로 얼마나 가정을 잘 꾸리는가에 의해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68세 이영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직장일로 바빠서 집안일에 소홀한 게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러 갔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며느리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다양화되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도 남녀의 역할 구분이 점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다양한 면모와 성취를 인정하고 응원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세대 간 이해와 존중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마무리 행복한 가족을 위한 지혜. 지금까지 며느리들이 힘들어하는 시어머니의 특징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혹시 시어머니들께 상처가 될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난이 아닌 더 행복한 가족을 위한 솔직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80세 김순옥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50년 전 나도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내가 시어머니가 되고 나서는 달라지고 싶었어요. 며느리에게 내가 겪었던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며느리에게 먼저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니?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들께 드리는 조언은 간단합니다. 며느리를 통제하려 하기보다 인정하고 가르치려 하기보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가끔은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봐 주세요. 이런 한마디의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모여 그 작은 질문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며느리들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시어머니의 세대와 환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감정이 쌓이기 전에 솔직하게, 하지만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가족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서로 이해하고 포용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족에게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